로메로 다쳤죠. 반더벤 얼마 전에 다쳤죠. 이랬을 때 전문적인 센터백인 드라구신이 경기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적 시장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에릭 다이어를 빨리 매각을 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 12월 29일 텔레그래프에서 먼저 드라구신에 대한 루머의 냄새를 맡아서 한 기자가 원래 토트넘 핫스퍼가 영입을 해야 될 선수가 토디보였는데 토디보에 대한 영입을 어느 정도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니스가 토디보를 최소한 이번 여름까지는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드라구신으로 눈을 돌렸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AS 로마, AC 밀란, 아탈란타보다 영입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처음에 띄웠고요. 그러니까 토디보 영입에 원래는 처음에 눈독을 들였어요, 토트넘이. 그러다가 바로 다음 날인 12월 30일에 이제 스카이 스포츠 소속의 디마르지오가 현재 토트넘 FC가 제노아의 협상 중에 있다. 그러니까 드라구신 또한 토트넘행에 있어서 열망적이라고 한다. 또한 토트넘은 제노아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줄 의향이 있다고 소식을 보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떴을 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 전에 토디보 영입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드라구신 영입에 협상이 이미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 바로.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적시장 1타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노에 따르면은 토트넘이 드라구신을 향한 첫 번째 비드를 제출했다. 첫 번째 문서화된 드라구신 영입하겠다는 계약서가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로마노와 다수 기자에 의하면은 토트넘 핫스퍼가 개인 합의가 됐다고 소식을 보도하였다. 센터백 보강이 시급했던 토트넘이 바이아웃 조항까지 삽입하면서 영입을 시도 중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계약을 조금이라도 뭐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괜찮은 가격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선수와는 개인 합의가 끝이 났고 바이아웃 조항까지 넣으면서 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월 2일 새벽에 파브리지아노 로마노가 토트넘과 선수와의 합의는 완료됐고 팀 간의 합의가 남아있으며 이적이 임박했음을 모래시계 이모티콘으로 함께 트윗에 알렸다. 근데 이제 로마노한테 우리 지금 많은 현지 팬들이 야, 쟤 약간 한물 같다. 뭐 쟤 이제 일타 아니다. 이적 시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마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솔직히 모래시계까지 띄었으면은 당장 1월 2일 이후로 한 며칠 이후로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1월 2일 뒤로 여러 가지 지금 계약들이 많이 나오죠. 1월 3일 로마노는 토트넘과 제노아의 새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제노아는 약 433억 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토트넘의 초기 구두 제한은 2,300만 유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2,300만 유로면 거의 한 35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제노아는 430억을 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1월 5일 마테오 모레토 복수의 이탈리아 매체로부터 갑자기 나폴리가 제노아에 공식적인 오퍼를 넣었으며 선수도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 나폴리는 2천만 유로 플러스 웨스티고르 이적 플러스 자놀리 임대 제한까지 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엄청 적극적으로 갑자기 나오게 돼요. 왜냐면 나폴리는 영입을 할 때 막 돈을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웨스티고르랑 자놀리까지 너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제노아의 드라구신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적 시장이 이게 지금 진흙탕이 된 거예요. 이 드라구신 하나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토트넘 팬이 아니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없었으면은 얘가 뭐 누군데 얘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FM 뭐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축구에 엄청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드라구신에 대해서 크게 알 방법이 없는데 이제 드라구신 뉴스로 엄청 이게 뜨거워지게 되는 시작점이죠. 그리고 이제 1월 10일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까지 제노아의 공식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2,400만 유로 플러스 600만까지 해가지고 총 433억 원인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보다 약간 높은 액수의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뮌헨은 요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수를 뭔가 트레이드하겠다, 선수를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금액을 좀 더 높여서 비드를 제한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밀릴 수가 없죠. 토트넘은 여기서 머리를 하나 더 굴립니다. 야 기존 금액에서 제드 스펜스까지 내가 너네한테 빌려주겠다. 제드 스펜스 줄 테니까 제발 드라구신 영입 좀 원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구신이 고민을 막 한 거겠죠. 이제 선수 개인의
이번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결정만. 왜? 이적료는 제가 봤을 때 제노아가 서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넨이 433억 원이나 질렀다고 했고 토트넘이 그 전에 그 이적료가 조금 낮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토트넘이 그 낮은 이적료를 뭘로 메꿨냐면은 제드 스펜스를 빌려주겠다. 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적이 이제 선수의 결정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후쯤에 이제 드라구신이 토트넘 이적을 하겠다. 완료가 되었고요. 결국 최종 이적료는 432억 원. 이렇게 이제 드라구신이 토트넘행을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적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게 이적 시장이 진짜 바빠요. 아마 에이전트 분들도 서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걸렸을 거예요. 그 제드 스펜스가 토트넘에서 많은 기회를 못 받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 가서는 또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드 스펜스까지 받는 조건으로 이 계약을 수락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플란데베크 기자가 얼마 전에 이거 보면은 토트넘으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서 메디컬 테스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오랜 이적에 어떻게 보면은 마침표가 찍혔다. 그래서 이적료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 나폴리도 영입을 원했고 토트넘도 영입을 원했고 미넨도 영입을 원했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토트넘이었고 선수 개인이 다른 팀들보다 토트넘 행만을 원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토트넘 역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조금씩 협상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결국 제노아의 조건을 모두 맞춰줬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번 시즌 토트넘에 있어도 경기를 못 뛰는 선수이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그 스펜스까지 받아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노아 입장에서는 스펜스라는 자원이 나쁜 자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펜스는 완전 이적 조항까지 들어간 임대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스펜스가 가서 잘만 해주면은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 팀에서 어차피 못 뛰는 선수 이 팀에서 이적 조항도 삽입이 됐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이적 시장에 요 드라고신 영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많이 성사시켰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엄청 잘 되고 있는 이 집에 막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드라구신 이적 이게 토트넘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으니까 이 선수가 오는 거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솔직히 그냥 아직까지는 그 세 번째 옵션이 맞아요. 와서 일단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승을 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와서 잘해줄 수 있겠죠. 잘해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만약에 건재하다라는 기준 하에는 경쟁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막 벤 데이비스 얼마 전에 다쳤죠. 그리고 로메로 다쳤죠. 반더벤 얼마 전에 다쳤죠. 이랬을 때 전문적인 센터백인 드라구신이 경기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스쿼드 뎁스가 엄청 두꺼워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얄 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은 원래 중앙 수비수에서 뛰는 선수들이 아닌데 나오고 있잖아요. 중앙 수비수로. 근데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쓰면서 어쨌든 계속 버티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구신 같은 선수가 와 있으면은 정말 든든하다. 국밥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토디보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영입을 했다가 토디보를 만약에 세 번째 옵션을 영입이 한다. 그러니까 토디보를 만약에 처음부터 경기를 많이 못 뛰키고 벤치에 앉혀놓는다라고 하면은 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골머리 아픈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드라구신 선수보다 나이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분명히 리스에서 보여준 이런 활약들을 봤을 때 드라구신보다는 좀 더 좋은 계약 조항을 줘야 되고 좀 더 많은 이적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토디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진짜 토트넘이 내가 딱 돈 많이 쓰겠다 하면은 토디보를 데려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팀과의 이런 계약도 솔직히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토디보를 벤치에 앉혀두기에는 뭔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그리고 유망한 드라구신을 벤치에 두면서 이번 시즌 리그 경쟁을 좀 이어가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랑게라는 사람이 토트넘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디렉터가 오기 전에 또 파라티치라는 또 디렉터가 있었죠. 근데 파라티치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로 지금 올라갔어요. 단장까지 올라갔고 요 뒤에 랑게라는 사람이 왔는데 파라티치와 랑게가 정말 이적 시장을 잘 보내고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요 랑게가 어떻게 보면 드라구신 이 팀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요 유벤투스 조합 있잖아요. 이 랑게가 영입했던 클루세스키, 그 다음에 벤탄쿠르, 클루세스키랑 벤탄쿠르를 유벤투스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드라구신도 유벤투스 출신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오는데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적 시장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에릭 다이어를 빨리 매각을 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보낼 사람 있잖아요. 영입될 선수는 영입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나가야 될 사람만 빠르게 나가주면 되는데 얼마나 토트넘이 약을 잘 파냐에 따라서 이번 이적 시장이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양쪽의 니즈는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다이어 어차피 이번 6월까지 계약인데 그렇게까지 쓸 생각 없는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어쨌든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차출이 됐고 김민재가 없는 이 상황 동안에 좀 땜빵을 할 선수가 필요하고, 애초에 그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현재 챔스, 리그, 그 다음에 자국에서 열리는 컵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릭 다이어를 영입을 해서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 이적 시장의 마지막 유종의 미는 내보낼 선수들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면서 자신들의 주급을 조금 아끼는 게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에릭 다이어랑 또 한 명 나가야 될 선수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호이비에르까지도 같이 처분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이적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내보내고 현재 지금 2부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이적 협상을 하고 있다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을 너무나도 잘 보내고 있다. 아담 와튼이라는 선수를 현재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플레이 영상 이런 것들 좀 찾아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선수예요. 근데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영입 정책 자체가 어리고 유망하고 성장 미래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 위주로 영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이베르 어차피 토트넘의 전술에 녹아들기 어려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포스코글루 전술 안에서 뛰어봤지만 솔직히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는 걸 보이기 때문에 주급도 상당히 세고, 그래서 본인도 솔직히 어네피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호이베르를 내보내고 요 아담 와튼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긍정적인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는 레비, 그 다음에 토트넘 요 구단의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지금까지 레비를 보면 막 짠돌이다, 이적 시장 때 너무 이 선수들과 에이전트들과 구단 협상할 때 힘들게 한다, 잘 영입 안 해준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이적 시장만큼 토트넘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 이적 시장이 많이 없었다. 근데 이번 이적 시장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다. 왜? 포스테코글루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입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좀 빠르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 그래서 누구 필요한데? 했을 때 우리 중앙수비 필요하고요. 우리 공격수 중에서도 왼쪽 윙도 되고 오른쪽 윙도 되고 원톱도 뛸 수 있고 여러 포메이션에서 뛸 수 있는 정말 좋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얘 영입해줄게 했던 선수가 베르너 왔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처분돼야 될 선수 호이베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아담 와트이라는 선수한테 바로 또 컨택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드 스펜스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돌아왔는데 야, 얘 필요 없는데 우리 했을 때 제드 스펜스를 협상 조건으로 써버리면서 처리해버리고 제노아로. 야, 이번 이적 시장은 토트넘이 정말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Artlist.io